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주의 박미입니다. 오늘은 이 대종쪽 해안도로의 바다 모습과 가장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또 법당 서산사 모습도 보여드렸고요. 근처에 있는 집들을 비롯해서 또 이 마을에 대한 것들을 좀 보려고 나왔는데요. 역시나 너무 아름답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대해서는 올 때마다 여러 번에 걸쳐서 한 근 2년 정도,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아주 제주에 대해서 신랄하게 깠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조회수가 한 30만, 40만, 50만 이렇게 지금 많이들 보셨는데요. 제주에 올 때마다 좋은 얘기를 못 드려가지고 살고 계신 분, 그리고 투자하신 분, 여러 가지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저에게 아주 바늘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현실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웬일로 제롬 파월이 CBS 방송과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역시나 그저께 발표한 그대로 기준금리 인하는 몇 달 내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재차 강조를 하면서 무서운 매의 눈을 보였습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2%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더 많은 증거를 보고 싶다, 이렇게 그냥 빗대어서 말을 했고요. 그거보다 다른 원인이 있지요. 그는 경제 성장과 강한 노동시장 속에서 연준이 언제 금리 인하를 시작할지에 대한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느낀다면서 우리는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좀 더 자신감을 갖기를 원할 뿐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은 금리가 조금 더 높으면 경기 침체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더 많은 탄약과 힘을 갖게 될 것이다. 금리 인하를 인하하게 돼서 너무 빨리 움직이면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목표인 2%를 훨씬 웃도는 수준에서 안정돼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부연했습니다. 다만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까지 둔화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금리 인하를 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또 살짝 말을 어그로를 끌어줬습니다. 파월은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 2%에 도달하기를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이죠. 또 기준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가장 높은 시점은 미 대선이 불과 몇 달 남지 않은 올해 중반이 유력한 가운데 파월 의장은 정치와 관련된 질문에 정치는 시기적으로 고려하는 요소가 아니다, 발뺌을 했습니다. 제 얘기입니다. 발뺌은. 파월은 지난달 31일 연준 정례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3월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이미 발언을 했죠. 근데 연속도 지금 일주일이 넘은 상태에서 또 나와서 CBS 인터뷰를 통해 금리 인하 3월 없다, 자기가 12월에 한 말에 대해서 뭔가 좀 깨림직하고 여러 경제 스토리를 봐도 노동이 계속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박미TV에서 누차 말씀드린 그대로, 그리고 소비도 무난하게 지금 기업도 그러다 보니 소비가 좋으니 기업도 굉장히 좋죠. 주식도 너무 좋았고요. 이 상태에서 금리를 인하한다, 말이 됩니까? 네, 미국도 뭔가 노동도 망그러지고요, 엉그러지는 거죠. 그리고 주식도 좀 내려가고 기업도 사정이 안 좋아져야 금리 인하는 시작이 된다라는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다시 반복해서 파월이 이야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파월은 CBS 방송 인터뷰에서 경제가 강하기 때문에 언제 금리 인하를 시작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우리 인플레이션이 2%로 지속 가능하게 내려가고 있다는 더 많은 증거를 보여야 한다. 더 많은 증거. 더 많은 증거 어디까지 보여야 되나요? 지금 많이 둔화되면서 내려갔죠. 우리의 자신감은 높아지고 있지만 금리 인하 전에 더 많은 자신감을 원한다. 이건 조금 필요합니다. 선물 시장이 예상한 것처럼 연준이 3월에 첫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언급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금리 인하의 속도와 폭도 시장의 예상보다 느리고 작을 것이다. 폭이 뭡니까? 연일 5번 내려간다, 6번 내려간다, 뭐 7번 내릴 것이다. 2024년에 금리 인하를 6번, 7번, 5번 점쳤죠. 박미가 점친 거는 딱 3번 내려가게 될 것이다. 3번도 지켜보며 2번에서 3번 내리지 않겠느냐. 현재 5.5니까 3번 떨어뜨리게 되면 4.75 이렇게 되고요. 2번 떨어지게 되면 5%, 3번 정도 떨어뜨리지 않겠느냐에 저는 지금 점수를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연준이 올해 1.25%포인트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25%라면 5번을 떨어뜨리는 거겠죠. 그래서 0.25%포인트씩 5차례 금리를 인하하게 될 것이다. 시장에서 내다보는 미국 대단한 사람들이 내다보는 대단한 금리 인하. 근데 여태까지 지금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시장에서 내다보는 것이 박미보다 못한 지금 상황이죠. 파월 의장은 오는 3월 연준에서 금리 전망을 업데이트할 것이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인하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은 언급할 때가 아니다.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고용시장이 고금리에도 여전히 강세를 보이는 등 미국 경제가 상당히 견조하다며 연착륙을 낙관하면서 나와 동료들이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 정치적 압력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바로 내일 바이든이 제롬 파월을 잘라버리겠죠. 금리를 올리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또 제롬 파월을 잘라버리겠죠. 이렇게 잘리나 저렇게 잘리나 뭐를 해도 잘릴 것 같습니다. 공화당의 유력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역시 내가 짓고 나면 파월 연준 의장을 재신임하지는 않겠다. 자르진 않고 다음번에 또 나온다고 하면 재신임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제롬과 함께 닐 카시카리, 여러 번 말씀드렸죠. 미니애폴리스 연준 총재입니다. 그는 적어도 팬데믹 이후 회복 기간에 중립 금리가 상승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너무 긴축적인 현재 정책이 경제 회복을 방해할 위험은 작다. 연준은 연방기금 금리 인하에 착수하기 전 앞으로 들어올 경제 데이터를 판단할 시간을 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한 사람, 연준의 대표적인 비둘기파입니다. 오스턴 굴즈비, 시카고 연준 총재. 이분은 피벗,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 전환이죠. 전에 추가 지표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견해를 내놨습니다. 엄청난 비둘기 온화하신 분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돌변하는 이유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런 발언들이 연일 나오면서요, 뉴욕 증시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자, 파월의 매파 발언, 거기다가 서비스 PMI 발표를 했는데요, 매우 좋습니다. 12월은 뭐 연말 있겠으니까 그렇다 하지만 1월이 이렇게 오히려 12월보다 올라갔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자, 뉴욕 증시 일제히 하락했고요. 예상보다 금리를 덜 인하할 것이며 이제 생각했던 3월이 아닌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우려가 커졌죠. 그래서 국채금리는 급등을 했고요. 여러분, 채금리, 채권 이런 게 올라가면은 달러는 어떻게 되죠? 오르겠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는 104를 넘어서 이제 105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105까지 갈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104 절반에 지금 위치하고 있으니 달러는 뭐 당연코 올라서 유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알아서 결정들 하세요. 예상보다 고금리가 오래 유지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경제 지표에 연준 이사들의 매파 발언까지 오늘 겹쳤고요. 거기다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예상보다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12월 기록이 50.5였는데 2.9포인트가 또 올랐습니다. 1월에. 12월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좀 놀고 쇼핑도 하고 먹고 뭐 이럴 수 있는데 연말이라. 그런데 1월에도 더 올랐다. 13개월 연속 50을
웃돌며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자재 가격 지표가 급등을 했는데 예상보다 비용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이 놀라게 됐던 것입니다. 자, 금리 인하 시점이 느려지면서요. 뭐가 급등을 했을까요? 역시 국채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미 제가 예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다시 한번 5만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년 국채 금리가 44,076, 5만을 향해서 가고 있네요. 10년도 상당히 3만대에서 이제 3만 후반대에서 4만이 넘어갔습니다. 4만 1,000이 넘어갔네요. 달러는 역시 국채가 오르면 강한 달러의 킹 달러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여러 달러 인덱스 그리고 국채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투자에 대한 넓이를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쪽지게처럼 말씀드렸던, 벌써 한 달 반, 2달 전에 말씀드렸죠. 테슬라 많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한 그대로 지금 181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저는 더 많이 떨어지면 들어가야겠죠. 그거에 대한 테슬라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에서 뵙도록 하죠.